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뒤 언론의 인사검증이 본격화되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오광수 민정수석이 첫 낙마를 기록하면서 예상했던 인사참사가 현실화된 모양새입니다. 8일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닷새 만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인사 실패가 오 수석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 수석의 사퇴는 인사 난맥의 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징조라는 것이 대체적인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오 수석의 낙마 사유는 이미 방송해 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인 홍모 씨 소유 부동산을 오 수석의 친구 이름으로 차명 보유했다가 소송으로 되찾아서 아들에게 증여한 일입니다. 명백히 공직자윤리법과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친구 명의로 15억 원을 차명 대출받은 사건입니다. 차명 부동산 보유권에 대해서는 당초 대통령실이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본인도 송구하고 부끄럽다고 사과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도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명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교체 불가 입장을 고수했지요. 이 대통령의 사시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여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인사이니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본인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여사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해온 배모 씨가 소유한 80억 원대의 부동산에 대한 차명 재산 의혹이 제기되어 온 처지가 아닙니까?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를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뒤이어 터져나온 차명 대출 의혹이 낙마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07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막강한 힘을 가진 중앙지검 특수 2부장 시절 친구 이름으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15억 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축은행이 빌린 돈 상환을 독촉하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오너가 나서서 그 돈은 자신이 쓰기 위해서 오 수석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면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축은행 오너와 오 수석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출을 빙자한 뇌물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이런 부정한 의혹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관과 비리감찰,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을 맡을 수 있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조차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정배 서울시 의원은 오 전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처벌법 위반,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민정수석이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가뜩이나 도덕성 논란을 빚고 있는 이재명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판단해서 결국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오 전 수석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재명 내각의 간판격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확산되면서 입지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김 후보자는 미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킨 반미
친중 성향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정치 자금 문제와 얽혀 실형과 7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또 60대 노 부부가 동반 자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10여 년 동안 정치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정치 낭인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미국과 중국 유학을 한 돈은 누가 제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부채가 1억 4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인사청문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2018년 10명으로부터 빌린 돈을 차용증 하나만 써주고 7년째 갚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도 준 적이 없고 또 돈을 갚으라는 요구도 없었습니다. 차용을 빙자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식 관련 아빠 찬스 문제는 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완전히 닮은 꼴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아들은 현재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모 국제고를 졸업하고 현재 연간 학비만도 1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재산이 2억 원에 불과한 김 후보자가 의원 세비는 몽땅 7억 2천만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갚는 데 쓰면서 어떻게 엄청난 학비를 조달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아들의 미국 유명대 입학을 위해 국회 입법권까지 남용하는 아빠 찬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후보자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표절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동아리 활동을 벌였는데요. 문제는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김 후보자 아들이 습작으로 만들었다는 표절 방지 법안이 실제 국회에서 물론 법안으로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 후보자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글을 사용하는 부족을 위해 한글 보급운동 단체를 만들고 국회에서 세미나까지 개최했습니다. 김 후보자 아들은 왜 이런 일을 적극 주도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대학에서는 입학 사정에서 고교 시절 활동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좋은 스펙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진 입법권을 아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썼다는 의혹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습니다. 똑같이 자녀 입시 스펙을 쌓아주려다가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현재도 감옥에 있는 조국으로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만약 김 후보자가 낙마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재명 정권은 초장부터 볼장을 다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재명 정권 인사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보수 언론이 이런 보도를 했으면 이재명 정권 흔들기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지만 대표적인 친여 진보 매체들이 터뜨리고 있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한 여권 내 권력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새 정부 인사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워낙 여러 범죄에 연루되어 있으니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겠지요. 믿을 수 있는 측근들 중심으로 요직 인사를 하고 대통령 뜻이라는 이유로 검증조차 허술하게 하다 보니 잇따라 인사 참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대통령 뜻이라는 이유로 인사 검증에서 무사 통과시켰다가 망신살을 당하고 정권의 실패로 이어진
전 정권의 잘못을 이재명 정권에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초심을 잃은 이 정권의 앞날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